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43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김혜순 시인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볼 이 작품이, 자, 올해 이 작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보는 마지막 현대시 작품이야. 자,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작품을 좀 암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3월달부터 시작해서, 자, 현대시 작품, 고전시가 작품, 이렇게 병행하면서 한 작품씩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 벌써 올해 EBS에 실려있는 작품으로서는 마지막 작품이야. 자, 내가 생각할 때는 문학 작품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줬었던 인트로 강의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까지 너희들에게는 적어도 일관성 있게 같은 과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자, 그 일관성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 작품이니까, 자, 같은 과정을 통해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일단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좀 잡아보자면, 작품 제목이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표제와 부제의 형식처럼 이렇게 형식처럼 되어 있긴 한데, 자, 납작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첩어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뒤에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납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머릿속에 1차적인 의미는 보통 좀 얇고 넓게 퍼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야. 자, 근데 이 납작이란 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뭐 제목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 자, 그리고 이 부제 형식처럼 되어 있는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화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화법은, 자,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잖아. 자, 그렇다면 박수근은 화가일 거고, 자, 근데 화가 박수근이라는 이름을 난 들어본 적은 있어. 근데 내가 박수근 화가를 잘 몰라. 근데 그 화가의 화법을 이해야만이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 자, 그러니까 제목에 박수근 화법을 언급했으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보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작품을 제목을 통해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단서를 읽어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납작이라는 제목, 자, 그리고 박수근 화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나와 있는 말, 자, 이것들이 시에 제시된 내용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자,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자, 세상을 끊어내어서 그걸 눌렀다가, 자, 그걸 벽 위에다 걸어놓고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벽 위에 걸어놓고 바라보는 그 대상에는 지금 너희가 지금 확인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대상을 본다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대상을 통해 세상을 본다. 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 자, 벽에 걸어두고 본다고 했으니까 그 걸어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자, 머릿속에 언뜻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뭐 그림 정도나 내지는 사진 정도일 텐데, 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화법이란 단어가 있었잖아. 자, 그러면 그 단어를 봤기 때문에, 자, 벽에 걸어두고 보고 있는, 자, 이 부분이 그림이겠구나.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동원해서 판단해 볼 수 있었을 거야. 자,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 자,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자,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벽 위에 걸어두고 바라보는 그림 속에 어떤 대상들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 자, 여기서 흰 하늘도, 자, 쭈그린 아낙네 둘도 그런 대상이겠지. 자, 그림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납작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제목과 직결된 표현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 같은데, 자, 왜 이들을 납작하게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그러면 일단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의미 판단은 좀 어렵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 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제목을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납작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박수근 화가의 화법인가? 뭐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원래 그림이란 게 그렇잖아. 3차원의 입체인데, 자, 그걸 2차원의 평면에다가 구현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림이잖아. 자, 그러면 2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구현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를 납작하게 표현한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납작하다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좀 해보는 건데, 자, 우리가 납작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뭔가에 눌렸다라고 하는 것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 자, 원래는 납작한 대상이 아닌데, 자, 무엇인가 그들을 눌렀거든. 자, 그래서 그 대상이 납작해질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총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이 중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연결해 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자,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앞에 제시했던 흰 하늘도 있었고 쭈그린 아낙네들도 있었거든. 자, 근데 여기는 여편네도, 자, 아이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자, 그러니까 모두 그림 속에 담긴 어떤 대상들인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있는데, 자,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청자로 설정을 한 거야. 자, 청자로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에게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해봤던 생각을 조금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림의 화법이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이 솜씨, 이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그림 속의 대상들이 뭔가에 눌려서 이런 납작해진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신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질문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같이 읽어가는 중이고, 뭐 그 과정을 너희가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가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앞으로 시상전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의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하고 싶었던 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뒷부분에 제시가 되든가, 아니면 시 전체에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초점 삼아서 출제를 한 건지 정보를 주겠지. 자, 그림의 화법, 뭐 바꿔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보시기에 어떠냐는 질문이었다면 주제의식이 뭐 그런 게 아닐까? 화가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이 죽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지. 자, 근데 대상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납작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다면, 이렇게 대상이 납작해진 모습이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일 거니까, 자, 신인 당신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읽어봤던 내용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없으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연을 우리가 봐보면, 자,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자,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자,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그리고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마지막까지 쭉 읽었는데, 자, 우리가 궁금했던 이렇게 의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단서들, 자, 나는 이 부분에서 그 단서들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림에 일단 담겨져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앞서 1년에 제시했던 대상들, 뭐 아낙네 둘이라든가 옆편 내 아이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는 있어. 자, 웃고는 있는데, 자, 발바닥도 없이 서성거리고, 자,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그리고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표현 수사법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발바닥이 없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아니니까 좀 발바닥이 닳았다는 얘기인가? 자, 그렇다면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 정도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입술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 그러면 뭐 입술이 없다는 얘기 자체가 뭐 입술이 입과 관련된 거니까, 자, 말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표정도 없다라는 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눌려 살면서 좀 표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맨 마지막에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근거를 잡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 급기야는 드디어 납작해진 거야.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뭔가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이렇게 납작해진 상태인 부정적인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1년에 질문했던 그 질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차 질문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뭔가에 억눌려서 납작해진 이 모습을, 자, 신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 모습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적어도 화자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은 마땅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 거야. 자, 이렇게 눌려 살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 이렇게 납작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의 삶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바탕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러한 인식의 전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억눌려서 납작해진 삶을 살아가는 대상, 자, 이런 아까 전에 봤었던 아낙네드라든가 아이들, 자,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좀 연민의 감정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납작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아낙네 둘이나 옆편내 아이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납작해진 대상이 지금 이렇게 천지 만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 자,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확대된 부분이다. 자, 이걸 보여주는 부분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왜 하필 이렇게 청자를 하나님으로 설정을 했을까?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도 많잖아.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렵겠지. 뭐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설사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화자는 그런 것 같아. 정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뭐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이 자, 이 모습이 보시기 어떻냐고. 정말 마땅해 보이시냐고. 자, 신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만든 세상은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납작해진 모습으로 눌려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겠다고 세상을 만든 건 아닐 텐데. 자, 근데 이렇게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질문이 보시기에 마땅합니까라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없겠지. 자, 그러면 어떤 서리적인 표현이 쓰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겠지. 어떤 납작해진 대상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는 화자가 신에게 좀 이런 항변의 성격으로 던지는 그런 성격의 질문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억누르는, 자, 그렇게 납작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대상이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현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인식을 박수근이라는 화가의 그 그림을 매개로 해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이 정도로 작품을 읽으면 작품을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표면적 화자라는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았어. 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았지. 자, 그러면 이 드러나지 않은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자, 그러면 그 전에,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지금 봤지만 화자 자신이 중요한 시가 아니라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시거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대상의 속성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속성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거야.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 대상, 그림 속의 대상을 지켜보고 있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전제된 정서와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속성 파악이 중요한데, 자, 어떤 긍정적인 속성의 예찬, 이런 칭찬의 대상이냐,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속성을 가져서 비판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좀 연민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냐. 자, 크게 셋 중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 자, 근데 이 작품도 우리가 지금 지켜봤지만, 자, 어떤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 지금 보면 좀 짓눌리고 억눌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그 대상의 부류에 들어가니까 화자의 전제된 정서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리를 했지만 연민이 가장 중요한 정서일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세상이라든가 그런 대상, 눌렀던 세상 내지는 대상이 지금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하는 측면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 자, 일단은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민의 감정이 초점이겠지만 이런 대상을 그렇게 만든 대상에 대해서는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주제도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를 묶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자, 억눌려 살아가는 대상에 대한 연민,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겠지. 자,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눌려 살아가게끔 만드는 현실이나 대상에 대한 비판. 자,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제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청자로 설정을 했잖아. 자, 그러면 청자로 설정했다는 건 그 자체를 대화체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첫 번째로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질문이 두 번 있었잖아. 그 질문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자, 근데 그 질문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뭔가 정보를 확인하고자 던졌던 그런 질문이 아니야. 자, 화자가 적어도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마땅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렇다면 그 질문이 어떤 서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래서 서리법이 사용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자, 무엇도 없이 어떻게, 무엇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 동일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것도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잡아보자면, 자, 우리가 뭐 서성이라든가 펄렁펄렁 이렇게 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던 부분. 자, 이렇게 음성 상징어까지 잡으면 자, 이 작품에서 초점이 되는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보기의 필요성을 또 판단해보는 시간이야. 자, 우리가 작품의 수만큼 보기를 보면서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너희들이 잘 담고서 작품을 본다면, 자, 주어진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자, 효율적으로 독해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보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데, 자, 오늘 보는 보기가 마지막 보기일 거니까 또 이 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이 시는 박수근의 그림 새 여인을 소재로 해서 쓴 작품이다. 자, 이게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 자, 박수근의 그림은 대부분 평범한 시골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삼고 있다.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삼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측은하게 여겼던 그는,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박수근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래. 자, 근데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 자,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진실한 어떤 삶의 내면을 담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더 보면
자, 일단은 모티브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확인하지만 자, 이건 상황 정보나 반응에 대한 정보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를 읽어가면서 시를 의미를 판단해가는 정보는 아닐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정보. 자, 근데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자, 가난한 사람을 아끼고 측은히 여겼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괜히 주는 건 아니겠지. 그럼 적어도 이 시에서 박수근의 그림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그림 속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고 자, 그들을 아끼고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 자, 이것들이 중심이 되는 정서일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자, 그리고 뒤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자,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의미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대상이 가난하면서 그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측은히 여기는 어떤 박수근의 그림을 매개로 썼던 거니까 자, 그런 어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아끼는 마음이 이 작품 속에 담겼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고 작품을 봤다면 자, 우리가 금방 작품을 보고 왔지만 작품의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자, 그건 너희들이 판단해 보면 되겠지만 자,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 너희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작품과 연관 있는 정보를 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의 필요성을 그리고 이 복의 중요성을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이렇게 해서 EBS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단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연결해야 되는지 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었던 이 과정 전체를 마무리를 지을게. 자, 현대시 작품은 43작품이고 고전시가도 22작품이나 했더라고. 자, 그래서 총 65작품을 했는데 뭐 적지 않은 작품의 수이기도 하고 자, 올해 EBS에 실려있기 때문에 모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작품 한 작품 정리를 잘 해왔으니까 자, 이걸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나도 이걸 했었던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자, 내일이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9월 모의평가 시험날인데 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보는 어떤 학력평가나 내지는 N수생들 중심으로 보는 어떤 사설 모의고사 자, 이런 시험들은 온전하게 너희들의 위치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 자, 근데 내일 보는 시험 자체가 뭐 너희들이 다소나마 객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클 거야. 자, 근데 나도 살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잘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진 만큼 잘 못하게 되더라고. 자, 그래서 시험을 일부러 못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 자, 최선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9월 모의평가 여기 시험의 본질에 맞는 게 아닐까. 자, 그런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모의고사의 성격에 맞게끔 이 중간평가의 성격에 맞게끔 자, 힘 빼고 자, 마지막 2달 뭐 더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올해 이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내일 너희들이 보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 나도 그 내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시험에서 이건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해설 강의를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야. 6월달 모의평가처럼. 자, 근데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자, 최대한 해설 강의까지 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거고 해설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또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자, 올해 이 작품은 여기까지 할게.